안녕하세요. 거듭남입니다. 드디어 제가 첫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생활이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전직 13년 금융인으로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하루빨리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인생으로 거듭나실 수 있게 제가 곁에서 돕겠습니다. 대출은 잘 받아야 되지만 또한 잘 갚아야 하기 때문에 대출금을 어떻게 잘 변제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고요. 조금 더 싼 이자로 정확하게 잘 받을 수 있게 직장인, 사업자, 주부, 학자금, 담보대출까지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대출받기 위해서 신용 등급을 먼저 알아볼 건데요. 신용 등급이란 이제 개인이 대한 각종 신용 정보를 종합하여 신용도를 숫자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신용 등급이라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얼마만큼 잘 빌려 쓰고 잘 갚을 수 있는 그걸 등급으로 표기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신용 등급을 평가해주는 회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나이스 신용정보사 마이크레딧이라는 곳이 있고요. K10이라는 올크레딧이라는 곳도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은행연합회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은행에 관련된 평점을 많이 주로 이렇게 산출을 하기 때문에 올크레딧은 이제 은행연합회 전산이라고 그렇게 많이들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신용등급은 크게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나누어지는데요. 1등급부터 3등급까지가 이제 우량등급이라고 말을 많이 하고요. 4등급부터 7등급까지 보통 표준 등급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다음에 8등급부터 10등급까지는 이제 불량등급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 신용등급이라는 곳이 마이크레딧에서 신용등급을 제공해 주는 것과 올크레딧이라는 신용 등급에서 제공해 주는 게 등급이 각각 다르게 평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 평점을 산출을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레딧은요 여신금융 쉽게 말하면 캐피탈 뭐 신용카드사 이런 실적을 가지고 평점을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있는 채무 이런 것들을 기준을 많이 삼아서 이렇게 평점을 제공해 주는 곳이고요. K12 올크레딧이라는 거는 은행 실질적인 거래 실적, 은행 실적을 가지고 평점을 반영하기 때문에 신용을 어떻게 산출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등급을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곳을 많이 거래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이스 등급이 좋거나 또는 K12 등급이 좋거나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자동차 할부나 캐피탈이나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패턴이다 그러면 나이스 신용 등급이 좋고요. 나는 은행 거래가 좋다. 이런 부분은 올 크레딧이 좋으실 거예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용 등급별로 시중은행에서 금리 부분을 이제 대략적으로 적어 봤는데요. 이거는 대략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표에 보시다시피 이 표의 등급은 마이크레딧 등급도 아니고요. 올크레딧 등급도 아니에요. 은행별로 각자 자체 내부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신용 등급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 나타나는 건데요. 신용 등급은 솔직히 대출 한도하고 그렇게 크게 관련 있는 건 아니에요. 대출 한도는요. DTI라고 하는데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능력을 말을 하는 거예요. 신용 등급은 이자 부분을 적용을 하는 거지 대출 한도에는 영향이 그렇게 크게 미치지를 않아요. 이제 그렇다 해서 뭐 신용 등급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 부분도 아니거든요. 이자 부분이 최저 3.27% 했을 때 최고 12.9%는 8.82%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대출을 받으면 연이자가 32만 7천 원, 120만 9천 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신용 등급이 높을수록 금리 차이가 많이 나니까 돈을 그만큼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용 등급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요소 중에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상한 이력 정보, 현재 연체가 있거나 과거 채무 상한 이력, 내가 얼마만큼 돈을 많이 썼고 얼마만큼 잘 갚았는지 이런 부분이 비중이 한 40.3%를 차지하고 있고요. 현재 부채 수준, 내가 지금 채무가 어디에서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23% 정도 반영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신용 거래 기간, 내가
신용 거래하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되었는지, 최근에 얼마나 많이 개설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10.9%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용 형태, 신용 거래하는 종류, 뭐 1금융에서 많이 포진이 돼 있냐, 뭐 여신금융에 많이 포진이 돼 있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많이 평점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점수에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제가 이 신용 조회 정보를 왜 적어놨냐면은, 실질적으로 신용 조회에서는 평점 점수에는 반영이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의 자체 등급에는 이 부분이 영향이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신용 조회를 한다는 거는 내가 지금 돈이 급하다는 거, 또한 여러 군데에다가 많이 문의를 해봤다는 거,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금융기관에다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금융기관에서는 자연스럽게 왜 그쪽에서는 대출을 못 받았는지, 아니면 또는 안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지는 않으세요. 그쪽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발생이 안 됐는데 저희 쪽에서 발생을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용조회 이 부분도 많이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용은 자산이고 신용관리는 재테크다, 뭐 이런 말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신용 등급을 관리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뭐 신용카드, 체크카드도 물론 있겠지만은, 저는 제일 먼저 크게 보는 게 주거래은행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급여통장, 사업자통장, 공과금 자동이체,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면은 은행 실적이 많이 올라가요. 그러다 보면은 마이크레딧 등급도 따라 올라가고, 나이스 등급 그것도 따라 올라가고, 올크레딧 등급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돼 있죠. 실질적으로 1금융권 대출을 받으실 때 주거래은행에서 먼저 대출을 받으시잖아요. 그건 이제 제가 후에 영상에서 더 정확하게 알려드릴 건데요. 주거래 자체 등급은요, 마이크레딧 등급, 올크레딧 등급, 이것도 그렇게 크게 보진 않아요. 자체 평점에 그냥 정보에 대해서 참고는 하겠지만은 자체 내부 실적을 되게 많이 중요시 봐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직군이나 회사 뭐 소득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실질적인 거래 패턴이나 우리 은행에서 얼마나 적금을 많이 들어있느냐, 청약 통장은 우리 걸 쓰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주거래은행을 많이 이용해서 자체 주거래은행의 실적을 많이 쌓으시는 게 은행권 대출을 받는데 유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이용을 해서 신용등급을 관리하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던 뭐 대출금 1금융에서 활용하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연체는 결코 하지 마셔야 돼요. 연체는 안 좋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제 연체를 하셨다면은 이자 부분이 높은 이자부터 먼저 상환을 하시는 것보다 연체 기간이 긴 채무부터 먼저 상환하시는 게 그나마 등급을 떨어뜨리는데 방지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 점은 꼭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통신요금, 공공요금, 공과금 같은 거, 이런 부분도 이제 신용평점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연체하지 않고 잘 납부하셔야 또 신용등급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신이나 선결제,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하는 건데, 마이너스 통장도 이제 한도만큼 다 쓰시면은 신용 등급을 많이 떨어뜨리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마이너스 통장이 1000만원짜리인데 내가 지금 마이너스 통장을 1000만원을 쓰고 있다, 이러시면은 차라리 이걸 대출로 전환해 버리시는 게 더 좋으세요. 왜 그러시냐면, 마이너스 통장은 여러분들도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마이너스 통장은 대출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전액을 다 쓴다는 거는 내가 지금 현금 유동할 수 있는 여력이 힘들다, 이거를 금융기관에다가 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출로 전환해 버리는 게 신용 등급을 관리하시는 게 더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등급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잘 관리하고 싶으시면은 신용카드나 이런 할부를 잘 쓰지 마시고요, 일시불로 그냥 바로바로 변제해 버리시는 것도 신용 등급을 많이 올리는 거고요. 대출은 이제 한도만큼 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필요한 만큼만 쓰시는 게 신용 관리하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신용 거래를
그러니까 현금을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마세요. 현금으로 이렇게 지출을 하시면은 신용에 전 영향이 없기 때문에 현금 거래보다는 체크카드, 통장 거래, 계좌이체 뭐 이런 부분으로 이용해서 신용 실적을 많이 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용 등급이 어느 정도 올라갔다 그랬을 때는 과감하게 저금리로 대출을 갈아타시는 게 신용 등급을 더 관리하는 데 유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현금 서비스는 신용 등급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는 해요. 그렇지만 현금 서비스를 받으실 사항이라면은 여러 번 받지 마시고요. 한 번에 필요한 금액만큼 받아버리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자주 받으시면은 신용등급을 계속 깎아먹는 요인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대출을 받기 전에 이 부분은 이제 제가 후속의 영상에서 더 디테일하고 더 정확하게 그리고 대출을 실질적으로 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고충이나 또 애로사항 같은 것도 제가 거기서 충분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일단 대출을 받기 전에는 금융사를 먼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나의 상태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금융사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직업이에요. 내가 직장인이면 1직군이냐, 2직군이냐, 3직군이냐.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상장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직원 수가 한 200명 이상이 된 중소기업 이런 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 뭐 아니면 개인 사업자 이런 부분에서 일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먼저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뭐 자영업자분도 있으시고 뭐 프리랜서로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뭐 이런 부분도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나의 직업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주거래은행. 나의 주거래은행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 또 내가 개인 사업자 사장님 밑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사장님이 사업자 통장을 발급을 받은 은행, 그 은행이 본인들이 대출을 받을 때 유리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장님이 거래하시는 주거래은행이 후에는 대출을 발생을 시킬 당시에 재직 확인이나 소득 확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다른 타 은행보다는 월등히 더 유리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대출을 받았을 때 소득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이 있을까? 이거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소득 증빙에 있는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이 금액이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DTI예요.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능력. 이게 DTI인데 이 부분을 적용하는 부분이 나의 소득 증빙 자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득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뭐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의료보험 납부 확인서, 급여 통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보시고 그런 자료들을 준비를 미리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필요한 금액을 원하는 금액을 정확하게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대출 금액, 대출 기간, 그 다음에 상환 스케줄 여기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면은 내가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체크를 한 다음에 나에 맞는 금융회사를 선택을 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이제 대출을 정확하게 진행을 하시는 부분은 제가 후속 영상에서 알려드리겠고요. 신용 등급은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셔야 되고 솔직히 뭐 신용 등급 크게 뭐 관리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알면 알수록 이자를 줄일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알면 알수록 불필요한 돈들을 막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계기로 통해서 내가 꼼꼼하게 더 정확하게 알아서 내가 불필요한 이자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줄이고 하루빨리 플러스 적금이나 펀드나 이런 쪽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금융이 될 수 있게끔 제가 옆에서 많이 지원하겠고요. 많은 좋은 영상으로 앞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필요한 영상 위주로 많이 만들어 가 보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구독, 좋아요 이런 부분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네, 저는 거듭남이었습니다.